여러분, 혹시 렉서스라고 하면 무엇이 먼저 떠오르십니까?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지만 아마 하이브리드가 먼저 떠오르게 될 겁니다. 하지만 오늘의 주인공 RCF는 조금 다른 존재입니다. 자, 그동안 시승했던 렉서스의 모든 차량들이 대부분 하이브리드 사양이었다고 한다면 오늘 마주하게 된 이 RCF는 바로 고성능 V8 가솔린 엔진을 잡지하고 있는 스포티한 그런 존재이기 때문이죠. 자, 그럼 지금부터 이 RCF가 어떤 매력과 어떤 가치를 품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렉서스 RCF는 렉서스의 쿠페 모델인 RC를 기반으로 개발된 모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격적인 부분에서도, 그리고 실제 국내 출시에서도 RC와 함께 데뷔를 했죠. 자, 4710mm의 전장과 각각 1845mm, 1390mm의 전폭과 전고는 대담하고 스포티한 쿠페의 감성을 효과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2730mm의 휠베이스와 1790kg의 공차 중량은 분명 기존의 정통적인 스포츠카보다는 좀 더 렉서스 프리미엄과 안락한 드라이빙 그리고 강력한 성능이 공존되어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렉서스 RCF의 디자인은 상당히 강렬한 모습입니다. 이제는 익숙해진 스핀들 그릴이 굉장히 볼륨감 있고 대담하게 연출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제법 날렵하게 그려진 헤드라이트가 스포티한 감성을 한껏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바디킷 역시 굉장히 대담하고 공격적으로 연출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겠고요. 보닛 위에는 파워돔 그리고 에어벤트가 마련되어 있어서 고성능 모델의 감성을 보다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라고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이어지는 측면 역시 고성능 모델의 감성을 효과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긴 본닛과 짧은 데크 그리고 유려한 루프라인은 고성능 쿠페의 감성을 효과적으로 연출하고 있고요. 와이드한 바디킷과 F 엠블럼 그리고 고성능 모델을 강조하는 붉은색 브레이크 캘리퍼 및 멀티스포크 알로이 휠은 화려하면서도 대담한 감성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이 도어부터 시작해서 리어까지 쭉 이어지는 직선의 라인을 통해서 스포티한 감성을 제시하는 것 역시 잊지 않았습니다. 이어지는 후면은 렉서스 고유의 감성 그리고 고성능 모델의 아이덴티티를 효과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날렵한 리어 커뮤니케이션 램프와 파워업 스타일의 리어 스포일러 그리고 고성능 모델임을 강조하는 듀얼 타입의 트윈 머플러 팁이 장착되어 있다는 점은 물론이고요. 바디 컬러와 동일한 색상으로 제작된 리어 디퓨저가 더해지면서 스포티한 감성을 한껏 제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머플러 팁의 형상은 이전에 데뷔했던 ISF를 떠올리게 하는 부분인 만큼 렉서스의 이 고성능 디비전의 DNA가 꾸준히 흐르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렉서스 RCF의 실내 공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성능 스포츠 쿠페 모델이지만 실내 공간의 기본적인 구성은 렉서스의 여느 모델들과 동일한 모습입니다. 특히 대시보드와 센터 페시아 그리고 센터 터널의 구성은 물론이고 스티어링 휠까지 거의 대부분의 모습들이 렉서스의 일반적인 차량과 동일합니다. 하지만 디테일한 부분에서는 약간 차이가 있죠. 자, LFA에서 따온 듯한 계기판 구성은 물론이고요. 이 스티어링 휠에 새겨진 F 그리고 도어 패널에 더해진 화이트 카본 파이버는 물론이고요. 이 고성능 쿠페를 느끼게 하는 스포츠 타입의 버켓 시트가 적용되어 있어서 진정한 고성능 모델의 가치를 효과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렉서스가 자랑하고 있는 마크 레빈슨 사운드 시스템이 기본적으로 장착되어 있을 뿐 아니라 다양한 편의 및 안전 사양 등이 탑재되어 있어서 이 스포티하면서도 고급스러운 이 렉서스 RCF의 존재감을 보다 명확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RCF의 2열 공간은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1열 공간에 체격이 큰 탑승자가 앉을 때에는 2열 레그룸이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대신 이 1열 시트를 접었을 때 자동으로 슬라이딩이 되는 기능이 있고요. 그리고 2열 시트의 디테일이나 쿠션 그리고 편의 사양 등이 상당히 만족스러운 편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2열 탑승자의 만족감은 높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탈 수 있을 때 말이겠죠. 사실 스포츠 쿠페에서 적재 공간을 언급하는 건 그리 좋은 선택은 아닐 겁니다. 실제 RCF 역시
적재 공간이 그리 넉넉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아마 여행용 캐리어 한 2개 정도를 넣으면 공간이 좀 협소하게 느껴질 것 같습니다. 트렁크 하부에는 이렇게 타이어 관련된 응급kit들이 마련되어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삼각대도 함께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 일반적인 렉서스 차량들이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을 탑재하는 것과 달리 이 RCF에는 강력한 V8 가솔린 엔진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최고 출력 479마력과 54.6kgm의 토크를 제시하는 V8 5.0 가솔린 엔진은 상당히 이례적인 엔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연흡기 엔진이기 때문에 다운사이징 기술도 없습니다. 그냥 순수하게 배기량으로 밀어붙이는 그런 엔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기에 8단 자동 변속기 그리고 후륜 구동의 레이아웃을 통해서 굉장히 퓨어하면서도 대담한 드라이빙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 이러한 구성을 통해서 렉서스 RCF는 4초대 중반의 기록으로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가속할 수 있고요. 최고 속도는 딱히 표기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신 있다는 얘기겠죠. 참고로 이러한 구성을 통해서도 복합 기준 7.9km/L의 효율성을 확보를 했습니다. 도심과 고속 연비는 각각 6.8 그리고 10.0km/L인데 전체적으로 시장에 있는 경쟁자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건 아니지만 보면 특색 있는 재원과 그런 테크니컬 데이터를 갖추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렉서스 RCF와 실제 주행을 하면서 실제 주행 상황에서는 이 차량이 어떤 매력과 어떤 가치를 제공할 수 있을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렉서스의 차량이라는 것이 느껴지는 게요, 굉장히 이 렉서스스러운 인테리어를 보여주고 있죠. 실제 인테리어가 워낙 익숙한 모습을 하고 있다 보니까 아마 렉서스를 타보셨던 분이라고 한다면 금방 이 구성에 적응하실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워낙 익숙한 모습은 사실 아마 이 스포츠 쿠페는 좀 어색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굉장히 안정적이고 차분한 모습이고, 고성능 모델이라고 느껴지는 요소는 사실 계기판하고 스티어링 휠의 F 엠블렘을 제외하면은 사실 크게 느껴지는 게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스티어링 휠 림 부분이 알칸타라로 되었다거나 아니면 좀 더 붉은색을 좀 썼다거나 이러면 모르겠는데, 전체적으로 푸른색이 하이라이트 컬러로 적용되어 있다 보니까 고성능 모델이라는 게 크게 느껴지진 않아요. 하지만 굉장히 고급스러운 시트 그리고 이 고급스러운 소재가 담겨 있다라는 그 렉서스 특유의 고급스러움은 한껏 누릴 수가 있다라는 점은 분명 큰 매력 포인트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참고로 오늘 저는 지금 노멀 모드로 우선 주행을 시작하고 있고요. 이후에 제가 스포츠와 스포츠 플러스를 좀 주행을 하면서 좀 질감을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렉서스의 차량인 만큼 기본적으로 굉장히 정숙한 편입니다. 물론 V8 엔진이기 때문에 아이들링 상황에서 지금처럼 존재감이 느껴지는 건 사실이지만, 전체적으로 굉장히 조용한 정숙한 렉서스의 특성을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엑셀러레이터 페달을 밟자마자 바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죠. 특히 엑셀러레이터 페달 이게 사실 되게 애매한 게, 분명 차는 렉서스의 차가 맞는데 엔진이 자꾸 주는 존재감은 이 아메리칸 머슬카 혹은 아메리칸 스포츠카의 느낌이 상당히 많이 나거든요. 굉장히 이채로운 조합이어서 앞으로 어떤 주행을 보여줄지 굉장히 기대가 돼요. 그리고 재밌는 건 이 차는 기본적으로 엑셀러레이터 페달을 부드럽게 밟는 순간 바로 에코 모드가 들어가는 편이에요. 실제 이 드라이빙 모드 셀렉터를 돌려서 에코 모드를 만드는 것도 방법이긴 한데, 기본적인 노멀 모드에서도 엑셀러레이터 떼면은 인디케이터 부분에서 에코가 불이 들어오면서 굉장히 효율적인 드라이빙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아무래도 대배기량 엔진이다 보니까 그러한 좀 셋업을 갖고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희가 이미 파워트레인 살펴봤지만 479마력 그리고 54.6kgm의 토크는 그 엔진의 형식이라던가 배기량을 떠나서 상당히 만족스러운 성능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실제 엑셀러레이터 페달을 밟았을 때 굉장히 부드럽고 아주 여유로운 출력 전개가 느껴지는데, 사실 저는 이 출력을 생각하고 엑셀러레이터 페달을 밟으면 이게 좀 출력이 쏟아지는, 좀 뿜어져 나오는 느낌이 좀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막상 이 노멀 모드에서는 굉장히 다루기 좋은 그런 출력 전개를 보여줘요. 그래서 딱히 고성능 차량을 경험하지 않더라도, 그리고 스포츠카를 경험하지 않더라도 그 누구라도 쉽게 출력을 제어할 수 있다라는 점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물론 이러한 출력 전개가 조금 심심한데?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그럴 땐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스포츠 모드 혹은 스포츠 플러스 모드로 바꿔주는 거죠. 자, 기본적으로 스포츠와 스포츠 플러스 모드 때 이 계기판 테마가 바뀌는 걸 볼 수 있어요. 스포츠 모드에서는 그냥 흰색의 이 그래프가 들어가고, 이 스포츠 플러스에서는 블랙 테마에 이제 노란색 라이팅을 더해가지고 감성적인 부분을 좀 더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픽은 스포츠가 좋고 감성은 스포츠 플러스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스포츠 플러스는 일단 정말 스포츠 플러스로 가게 되면은 아마 진짜 미국식 스포츠카들 있잖아요. 카마로라던가 머스탱이라던가 조금 더 과하게 말하면 콜벳 같은 그런 차량들이 주는 사운드가 전달되기 시작합니다. 좀 들리셨죠? 렉서스의 차량이 이렇게 엔진과 배기 사운드를 강렬하게 전달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인상적인데 정말 매력적이에요. 게다가 기어 시프트 레버를 이제 패들 시프트를 사용해서 변속을 하기 시작하면 이제 더욱더 압도적인 이 출력의 매력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시승이니까 그냥 기본 모드로 달리도록 할게요. 자, 479마력 54.6kgm의 토크, 말 그대로 폭발적인 성능입니다. 게다가 들리시죠? 이 공간을 가득 채우는 사운드는 내가 지금 렉서스를 타고 있는 건지 아니면 GM의 VA 스포츠카를 타고 있는 건지 착각하게 만들 정도로 아주 강렬한 매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앞서서 제가 출력이 굉장히 부드럽게 다루기 쉽게 전개가 된다 했는데 스포츠 플러스로 가게 되면 그게 아니에요. 지금 제가 어느 정도 타이어에 열을 올려놔서 그렇죠, 지금 이 시승차가 어느 정도 주행거리가 쌓여있는, 그리고 타이어가 어느 정도 소모가 된 차량인데 정말 노골적으로 리어를 흘려요. 네. 확실히 스포츠 플러스는 어느 정도 제어도 소극적으로 하기 때문에 운전자에게 좀 맡기는 편이 좀 많아요. 지금까지 렉서스는 좀 다른 모습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노면이 미끄럽거나 타이어가 그립이 제대로 잡히지 않을 때는 정말 움찔움찔하면서 이렇게 리어가 흔들려요. 그래서 저는 내가 지금 렉서스 타고 있는 게 맞아? 라는 생각이 들 만큼 이 차가 되게 노골적이구나 라는 걸 좀 느끼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저 이 사운드 너무 좋은데요. 물론 제가 V8을 워낙 좋아하기 때문에, 사실 저는 V6 트윈터보라던가 아니면 V10, V12 이런 거보다 V8을 좀 더 좋아하거든요. 네, 이모탈님이 보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V8을 좋아하는 입장에서 이 RCF의 감성적인 매력이 상당히 뛰어나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렉서스에서 이 정도의 감성을 느낀다? 쉽지 않거든요. 사실 저는 LC500도 타봤고요, LC500H도 타봤는데 이 정도의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 차가 얼마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시 좀 노멀 모드로 바꿔서 움직임을 좀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사실 이 렉서스 RCF는요, 기본적으로 렉서스의 질감이 제법 드러나는 편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 실내 공간에 V8 엔진 사운드 이런 것들이 한껏 울려 퍼지긴 하지만 드라이빙 자체, 그러니까 차량의 움직임 자체는 굉장히 안정적이고 여유로운 편이에요. 실제로 479마력 정도 되는 스포츠카를 이렇게 편하게 다룰 적이 있었나? 라는 생각이 들 만큼 차의 움직임이라던가 이 조향에 대한 반응 자체가 굉장히 너그럽고 여유가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 렉서스는 렉서스구나 라는 거를 제가 주행을 하면서 계속 느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승차감도 생각보다 조율이 잘 돼 있습니다. 실제 이 노면이 좋지 않은 곳 혹은 포트홀이라던가 도로에 단차가 있는 구간을 지날 때에도 생각보다 탑승자에게, 운전자에게 큰 데미지를 주지 않고 주행을 이어가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저는 이러한 성격을 노멀 모드에서 제시한다는 건 정말 반갑게 느껴요. 노멀 모드니까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스포츠하고 스포츠 플러스에서도 이런 모습이 조금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물론 어느 정도는 브랜드의 특성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지만 글쎄요, 저는 그래도 조금 더 노골적으로, 조금 더 대담하게 이 출력으로 억눌러가는 그런 드라이빙을 원하는데 무언가 자꾸 렉서스적인 느낌을 주려고 하는 느낌이 좀 있어요. 게다가 되게 아쉬운 게 사실 이 차 출력 넘치거든요. 정말 적극적으로 리어를 흘리면서 어떻게 보면 정말 쉐보레 콜벳 같은 그런 드라이빙을 할 수 있는 차예요, 레이아웃은. 그런데 자꾸 어딘가 안돼, 너는 렉서스야, 차분해야 돼, 막 이런 식의 좀 강박관념이 좀 들어가 있는 차라는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물론 이게 좋을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이렇게 빠르고 이렇게 강렬한데 렉서스답게 편하게 탈 수 있어 라는 건 분명 매력 포인트라고 할 수 있거든요. 운전자의 성향에 따라서 이 차는 충분히 더욱더 매력적인 차가 될 수 있는 거죠. 자, 그런 관점에서 볼게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남들은 정말 저 코너를 돌 때 막 긴장하면서 오만상을 찌푸리면서 막 소잉을 하고 가야 되는데 그냥 자연스럽게 슥슥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좋게 말하면 굉장히 능숙하고 여유롭다라는 건데, 나쁘게 말하면 그만큼 재미가 좀 반감된다라는 것이죠. 터널에서 좀 불 좀 켤게요. 그런 점들을 고려한다면 생각보다 다루기 좋은 스포츠 쿠페네, 퍼포먼스 카네 라고도 말할 수 있고, 한편으로는 본격적으로 즐기기에는 뭔가 좀 억제된, 뭔가 마치 족쇄가 차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좀 들어서 아쉬움이 있다 라고도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저는 그러한 부분은 브랜드의 선택이라고 생각을 해요. 렉서스가 그렇게 하고 싶었기 때문에 이런 셋업을 했겠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퍼포먼스, 좀 대담하면서 강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렉서스의 여유와 가치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셋업을 하고 싶었다 라는 게 잘 드러나기는 해요. 그런데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좀 더 대담하고 적극적으로 던질 수 있는 그런 셋업을 제시했으면 좀 더 매력적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이 차는 분명 포텐셜이라던가 성능의 힘은 분명 충분한데 자꾸 거기서 좀 쭈뼛쭈뼛하는 느낌이 있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 엔진과 변속기의 셋업이 주는 느낌이 굉장히 아메리칸 스포츠카의 느낌이 확 드러나는데 자꾸 렉서스처럼 억제를 하려다 보니까 어딘가 모르게 좀 언밸런스한 그런 느낌이 좀 있는 거죠. 하지만 반대로 나는 스포티한 드라이빙, 좀 적극적이고 성능을 앞세운 드라이빙을 하고 싶은데 그래도 편한 게 좋아. 그리고 나는 나를 100% 믿기보다는 좀 자동차에게 조금 위임을 하면서 좀 편하게 타고 싶어 하시는 그런 분들에게는 정말 최고의 차인 거예요. 왜냐면 너무 편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차는 노멀 모드뿐 아니라 스포츠나 스포츠 플러스 모드로 도심 주행을 하더라도 불편하지가 않아요. 장시간 스트레스가 없어요. 그런 부분은 정말 큰 매력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다만 그건 있겠죠. 자연흡기 엔진이고 대배기량 엔진이에요. 세금이 비싸지겠죠. 보험료가 비싸겠고. 그건 있는데 대신 어떻게 보면 직접적인 경쟁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M4에 비해서도 한 3-4천 정도가 싸단 말이에요. 게다가 분명 이 차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프로모션이 있겠죠. 그것까지 감안한다면 가격적인 갭에서 훨씬 더 매력적인 차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불편하거든요, M4는. 정말 일상부터 시작해서 트랙까지
그러니까 그거죠. 나는 저 차를 앞질 필요는 없지만, 그러니까 나는 저 차를 꼭 이기고 싶진 않아. 그냥 나는 내 스스로 스포티하면서 즐겁게 달리고 싶어 하시는 분들에게는, 그러면서 편하고 싶은 그런 분들은 이게 최고죠. 네,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자, 오늘 이렇게 렉서스 RCF를 함께 시승해 보았어요. 이 차의 가장 큰 매력은 예뻐요. 그리고 실내 공간이 고급스러워요. 무언가 역동성이라던가 내담함, 이런 좀 짜릿함은 느껴지지 않지만 정말 고급스럽고 세련되고 우아하고 편안해요. 그러면서도 빠르고 강렬한 그런 차를 원하신다면 이 RCF 아주 매력적인 차가 될 거예요. 그리고 사실 국내 시장에 매력적인 고성능 쿠페가 많지가 않아요. 자, 생각해보세요. 정말 하이엔드급 모델 아니면은 M4? C 쿠페? 딱히 없죠. 그 쿠페 모델이 F타입 정도? 포르쉐. 그러니까 그만큼 국내 시장에서 쿠페 선택지가 굉장히 좁거든요. 그런 시장에서 굉장히 유니크한 매력까지 좀 아우를 수 있다라는 건 분명 이 RCF의 큰 매력일 겁니다. 다만 RCF의 좀 치명적인 단점이 있겠죠. 모두 아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좀 그런 부분까지 어느 정도 수용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합리적이면서도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거예요. 왜냐면은 1억 언더에서 이 정도의 성능과 이 정도의 사운드, 그리고 이 정도의 고급스러움과 편안함과 드라마틱한 주행 하나에 담아낼 수 있는 차는 많지 않기 때문이에요. 지금 아마 이 차가 거의 유일할걸요, 지금? 네. 그렇게 본다면 꽤나 매력적인 선택지가 되지 않을까요? 다만 참 안 팔리죠, 이 차 국내에서는. 하지만 반대로 AS도 충분히 준비가 되어 있는 토요타 렉서스고, 뭐 부품 공수라던가 기술 지원이라던가 이런 부분까지 다 잘 갖춰져 있다라는 걸 고민한다면 저는 긁어볼 만한 가치가 있는 차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게 오늘 RCF를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양한 매력, 다양한 매력과 다양한 가치를 갖고 있고, 또 그러면서도 어느 정도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지만 충분히 매력적인 스포츠 쿠페 렉서스 RCF였습니다. 자, 지금까지 카올리 김학수였고요. 전 다음에 또 다른 자동차 그리고 또 다른 이야기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